지수함수입니다. 로그 함수 이용 한꺼번에 다 해보도록 하죠. 개념은 굉장히 이지한데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 탁 찍으면은 나쁘지 않죠. 지수함수입니다. 또 우리 또 신규도 있고 하니까 쌤이 또 함수 좋아하는 것도 얘기해 줘야지. 함수란 말이야. 고등학교 수학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등학교 수학은 함수를 다루는데 약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나오면 그냥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편하다 이거야. 이거는 지금 수학원에서 지수함수를 배울 때도 또 바로 뒤에 로그 함수를 배울 때도 조금 더 넘어가서 삼각함수를 배울 때도 그것들을 합성하고 뭔가의 헛짓거리들을 할 때도 뒤로 넘어서 수투에서 다항함수 3차, 4차를 배울 때도 뒤로 넘어서 미적분에 가서 비로소 둘이 합쳐서 지수 로그 함수와 삼각함수와 이런 것들을 다 그리게 될 때도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함수라는 건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입니다. 함수라는 건 애초에 뭐가 어떻게 돼 있어? 두 개의 집합 사이의 관계를 정의한 것이야. x라는 정의역 집합에서 y라는 공역의 집합. 그래서 그때 선택되는 함수값 치역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 중요해요. 정의역과 치역. 일반적인 경우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긴 하겠지만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개 있다. 지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고 누가? 로그 함수가 있죠. 로그 함수는 진수 조건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면 되는데 안 돼요.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루트 안이 양수여야 돼. 와, 한글로 루트 안 이렇게 쓰니까 졸라 없어 보인다. 자, 하여튼 뭐 루트 안이 양수여야 돼. 오늘 배울 로그 함수에서는 진수 조건이란 걸 꼭 기억해. 진수 조건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Y. 어려운 건 없어. 여기 어려운 게 뭐 있어? 근데 맨날 빼먹고 하다 보면 조직이 딱 좋다 이 말이야. 선생님들이 딱히 어려운 개념 아닌데도 적당히 진수 조건을 어렵게 내거나 진수 조건을 헷갈리게 내거나 아니면 진수 조건을 생각하지 않으면 답을 확실히 찾지 못하게 내거나 하면은 학생들이 알아서 실수한다 이거야. 그냥 진수 조건 하나를 체크 제대로 안 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함수라는 걸 다룰 땐 제일 먼저 정의역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중요한 것도 분명 맞고 문제에서 함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사실 치역은 별로 안 중요한 게 중요는 하죠. 근데 정의역을 구하게 되면 그때 함수의 모양에 따라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그게 바로 치역이야. 그러니까 치역은 뭐 그렇다 하고 첫 번째 정의역을 잘 체크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럼 뭐가 중요해? 그래프죠 이제. 그때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데? 자, 사실 함수라는 게 꼭 그래프가 중요하냐면 그냥 함수라는 건 그냥 함수인 것 뿐이야. 근데 그래프를 그려야 우리가 비로소 이것을 하나의 좀 도형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이 함수는 증가하는구나, 감소하는구나, 커지는구나, 작아지는구나, 뭐 위로 볼록하구나, 아래로 볼록하구나, 모양은 어떻게 생겼구나, 뾰족하구나, 부드럽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뭐가 중요해져? 대칭성이라든지 주기성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 지수로그는 대칭성이나 주기성은 없죠. 다만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밑이 역수가 되거나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역수가 되면 대칭성이 생겨나게 되죠. 저 뒤에 나올 삼각함수는 주기성이 중요하죠. 또 심지어 지들끼리 대칭성도 있잖아. 우함수인 애들, 기함수인 애들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저는 변화라고 표현해 볼게요. 함수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걸 증가 감소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X축은 항상 증가해. X축은 보통은 시간축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상 증가합니다. X가 항상 증가할 때, X가 항상 커질 때 Y는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Y 값도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체크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변화하는 걸 증가 감소를 체크를 좀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양. 이거는 볼록,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을 의미해요. 물론 현재 지금 이제 수학 원 수준에서는 지수로 감수 그냥 그리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빈칸 몇 개 채우면 끝입니다. 이게 단데 그 정도에 그치지 말고 함수라는 건 항상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자고. 항상. 물론 확실하게 이것까지 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건 미적분 과정이긴 하죠.
자, 그래도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그런 것들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알아두자. 변화 증가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극대극소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자, 극대극소는 왜 중요한가?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뭐야? 이걸 가지고 뭐 할 건데 함수의 목표가 뭐냐면 최대 최소 구하는 겁니다. 함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함수를 배운 이유입니다. 언제 그래서 그게 제일 커지는데, 언제 그래서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데, 언제 나의 이익이 제일 커지는데, 극대화되는데,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수원, 수투, 미적분도 선행을 좀 해보셨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 과정 속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고 도함수 그리고 지랄들을 하는 겁니다. 목표는 이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항상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데 대칭성이 있느냐, 주기성이 있느냐, 변화는 증가하는 거냐, 감소하는 거냐. 그래서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데 정도 알아주면 좋겠고, 뭐 추가로 좀 더 한다면 항상 지나는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 지수는 그런 게 있잖아요. 0,1이라든지 로그는 1,0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 같은 걸 할 때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하거나 생각하기 좋은 뭐 그런 것들, 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최대 최소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자, 됐죠? 요게 함수를 배운 이유야. 최대 최소는 하시면 알겠지만 양끝값과 극대극소 중에 하나에 생기죠. 지수로그는 지금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함수에서는 그런 거 없다, 그지? 그래서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서 좀 쉬운 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네, y는 a, x제곱이네.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1보다 작을 때요. 됐죠? 예. 자, 하여튼 보도록 하자. 자, 둘 다 공통점이 뭐야? 정의역부터 체크해 봐야 되겠죠? 정의역 실수 전체입니다. 한글로 쓰자면 실수 전체고, 뭐 집합으로 쓰자면 집합으로 쓰실 수도 있겠네요. 치역은요, 요거는 알아두면 좋긴 한데 y가 0보다 크다입니다. 등은 없다. 최소값은 없다는 소리야. 최대값도 없죠? 계속 커지니까. 최소값도 없죠?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치역은 y가 0보다 크다. 되겠죠? 항상 지나는 정점이 있느냐 하면 정점 있죠. 누구입니까? 얘는 0,1이죠. 지수의 값이 0이라면 항상 거듭제곱의 값이 결과적으로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0,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난다. 그 다음 점근선. 내가 함수 설명해서 점근선을 하나 빼드셨는데, 점근선은 이 변화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 점이기는 해요. 항상 가까이 간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점이다, 맞지? 점근선. 얘는 y는 0이죠. 최소값이 0으로서 없지만, 0이라는 값은 최소로 가질 수는 없지만 0이 가장 가까이 가긴 하잖아. 없는 이유는 등호가 없어서 때문이었지 0이 가까이 가긴 하잖아. 점근선은 최대 최소의 약간 그런 느낌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 중요하죠. 그래서 그다음 뭐 어떤 특징이 있어? 증가한다. 얘는 증가한다. a가 1보다 크다 하면 얘는 감소한다. a가 0과 1 사이라면. 두 그래프 모두 공통적으로 쓴 성질 아래로 볼록하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볼이죠.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다. 그리고 따로 꺾인 점이나 특별하게 휘어져 있는 점이거나 볼록하게 튀어나온 점 그런 거 없죠. 극대극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극대극소는 수트인데요. 지금 그냥 할 때 같이 해도 알겠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최초 최소 구하는 게 아주 쉽다는 얘기지. 왜? 이거 단순 증가하거나 단순 감소, 이거 우리가 수학에서는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렇게 부르거든요. 전체 범위에서 실수 전체 구간에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밖에 안 한다는 얘기야. 무슨 뜻이야? 계속해서 증가한다, 계속해서 감소한다. 그래프 특성상 어떤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는 양끝값에서 그냥 생기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너무 이지하단 말이야. 최대 최소 구하기가 쉬운. 최대 최소가 우리 함수의 목표라고 했는데 이게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버렸다 이거지. 자, 그래서 함수가 무슨 짓을 하느냐? 그냥 내면은 애들이 너무 잘 푸니까 조금 어렵게 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너 수학상 하면서 이차함수 배우지 않았니? 수학하 하면서 합성함수 배우지 않았니? 역함수 이런 거 배우지 않았니? 그래가지고 그런 거 섞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랑 합성해서 낸다 이거죠. 그냥 내면은 좀 쉬우니까 이차함수랑 섞어가지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자, 뭐 하는 김에 로그 함수도 같이 정리하고 나서 넘어갈게요. 이거 좀 지울게. 지워도 되겠죠? 녹화도 잘 되고 있고, 그지? 아까 또 배터리가 또 없던데 설마 중간에 또 안 돼. 그러면 자, 뭐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 로그 함수입니다. y는 로그 ax죠. 역시나 a는 1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은 아니며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 이건 진수 조건이죠. 여기도 a가 0보다 크긴 커야 되는데 제가 밑에 구분을 해서 썼으니까 그냥 빼먹었는데, 여기도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리면서 자, 이건 a가 1보다 클 때, 요거는 a가 0과 1 사이 있을 때였습니다. 역시 왼쪽에 지수함수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찾아보죠. 정의역은요? 이거 x가 0보다 크다. 왜지? 뭔 왜긴 왜야. 뭐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양수일 때밖에 정의가 안 되죠. 음수일 땐 정의가 아예 안 된다.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정점은 얘는 1,0이죠. 그리고 정의역 x의 0보다 크다. 0에 가까워 갈 수는 있지만 0은 될 수 없음에 따라 점근선은 x는 0이라고 할 수 있게. x는 0이라고 왜 0보다 크다를 쓰냐. y축이라는 거죠.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증가함수죠. 누가 a가 0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면. 그 다음에 뭐야? 감소함수죠. 0과 1 사이면. 얘는 좀 독특한 게 얘는 위로 블록인데 얘는 또 아래로 블록이에요. 요건 좀 신기한 성질. 그지? 쟤는 둘 다 아볼이었는데 얘는 하나는 위볼이고 하나는 아볼이죠. 좀 다르다, 맞지? 오, 신기. 자, 하여튼. 아니, 신기해, 이게? 자, 하여튼. 근데 역시나 너도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밖에 하지 않습니다. 감소하기로 했으면 죽을 때까지 감소하고, 증가하기로 했으면 느려 터져서 그렇지. 계속 커지는 건 커지는 거야. 최대도 없다, 알겠지? 계속 커지긴 해. 느려 터져서 그렇지. 무튼 역시나 최대치 구하는 게 아주 이지할 겁니다. 그럼 역시나 너도 마찬가지야. 합성 해놨겠죠. 2차 함수에. 그지? 2차 함수에 합성해서 조금 우리 귀찮게 만들어 놨겠죠. 이제 그런 유형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뒤에 예제 풀면서 확인해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개념이 뭐가 들어가? 야, 그냥 기본형만 하니까 좀 심심하다. 평행이동. 그래서 야, 이거 뒤집자 해서 대칭이동, 뭐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양념 살짝 켜주면, 그래서 정점이 좀 괜찮은 게, 정점을 알아두시면 평행이동이라든지 대칭이동을 했을 때 이 정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그래프가 또 증가해야 되냐 감소하냐에 따라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좀 할만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정점 배우는 거야. 특히나 평행이동하면 정점도 같이 그대로 평행이동 됩니다. 그거 보면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몇 개 풀면서 같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보고,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최대치수 구하는 건데, 역시나 2차 놈이랑 합성돼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 에이, 평행이동. 그래, 평행이동.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노?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넣으라. 그래. 3의 2배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넣으라. 그래. 옆으로 넘어줘라. 2x 마이너스 2m에다가 더하기 n 아닙니까? 이거 3의 마이너스 2m 제곱 곱하기 3의 2x 제곱에다가 더하기 n 아이가? 임마, 이게 81에 3의 2x 제곱에다가 81에 3의 2x 제곱 더하기 1 아이가? 따라 m이 뭐예요? 마이너스 2다 이 말이에요. 니캉 마이너스 2여야 4가 되면서 3의 4제곱 81이 될 수 있겠고, n은 그냥 1이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m과 n을 결정하면 되겠어요. 예제 2번을 풀어봐. 이거 잘렸붙다. 미안해요, 찬우씨. 칠판 너머에서 찬우씨가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칠판이 카메라 너머. 내일은 좀 보시게 되겠지만. 자, 2번이구나. y는 x를 나타낸 거고요. 사실 이런 그래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수함수의 크지는 정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사실 완벽하게 그려서 문제를 풀기가 좀 힘든데, 우리도 그냥 약간 적당히 그냥 그렇다라고 믿어볼게요. y는 x가 그려져 있고, y는 2x제곱을 너무 가깝게 그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렸다고 하자. 2분의 1 넣었네요.
얘가 뭐야? 2분의 1 넣었잖아. 2, 2분의 1이겠지. 뭐 2분의 1, 2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네가 뭐야? 곧 A 좌표네. A라는 건 2의 2분의 1제곱. 루트 2다 이거죠. 그냥 A를 넣으래. A를 넣으래. 루트 2를 넣으래. 그래. 그 Y 좌표 뭔데? 2의 루트 2제곱 아이가? 그게 뭔데? B 아이가? B는 2의 루트 2제곱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씨, 이 값이 너무 꼬름한데요. 오염지 않나? 무효하기는 그냥 그대로 대입해. 자, A 자리에 뭐야? A의 2분의 1승이죠. 그대로 대입할게. 루트 A래. 저는 그냥 그대로 대입할게요. 자, 2의 2분의 1승인데 다시 한번 2분의 1을 했으니까 4분의 1제곱이고 B는 2의 루트 2제곱이죠. B도 2의 루트 2제곱. 그럼 뭐야? 분모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건 분모로 4분의 1의 역수죠. 에다가 루트 2. 따라서 4루트 2가 되겠네요. 2는 어차피 1이니까 날라갔다. 그죠? 로그 2의 2는 1이죠. 이 정도는 뭐 정리만 해주면 되겠다. 그지? 예제 3번. 이게 뭐야?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이용하라는 거지. 예제 3번에 1번은 뭐야? 밑이 3이네. 이거 뭐야? 증가함수다 이 말입니다. 증가함수다 이 말이야. 3의 0.5제곱이랑 4제곱근 27이니까 3의 4분의 3승이랑 세제곱근 9니까 3의 3분의 2제곱이죠. 0.5랑 0.75랑 0.66일 겁니다. 따라서 3의 0.5제곱이 가장 작으며 3의 3분의 2제곱이 3의 4분의 3제곱인데 여러분 답을 쓰실 때는 원형을 밝혀 쓰는 게 좋겠습니다. 원형이? 네, 원형을 밝혀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겠어요. 원래 모양대로 써주는 게 좋다 이거지. 답을 쓰실 때는. 2번은 밑이 0.5죠? 감소함수네요. 따라서 누가 지수가 더 크냐에 따라서 감소함수를 체크해 주면 되겠네. 루트 0.5와 세제곱근 0.25 다섯제곱근 0.125인데요. 0.5의 2분의 1제곱, 0.5의 3분의 2제곱, 0.5의 5분의 3제곱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제일 커. 0.66이니까. 나는 0.6이야. 네가 제일 작아요. 근데 네가 제일 크니까 실제로는 감소함수에 의해서 값이 가장 작고 중간에 5제곱근 0.125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루트 0.5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원래 모양 밝혀가지고 부호 잘 확인해서 쓰시고. 찬우야 잘 봐라. 유제 4번에 문제가 좀 잘못돼 있다. 잘못돼 있다기보다는 2의 0.5제곱 5제곱근 4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4제곱근 4라 돼 있죠? 그냥 앞에 거랑 같긴 해서 사실 푸는 데는 딱히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 뭐 풀려면 풀죠. 같다라고 쓰면 되잖아 같은 거는. 근데 이제 문제를 좀 그냥 바꿔 놓을게요. 물론 뭐 수정하자는 게 우리 의견이었으니까 수정하지 뭐. 됐죠? 바꿔서 푸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아이고 겹쳤네. 예제 4번. 아이 좋다. 최대 최소 무할 문제 나와버렸다. 그죠? 선생님 근데 두 개 곱해져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뭐 루짜면 좋노? 이거 2분의 1x제곱 아이가? 그러면 2분의 3x제곱 아이가?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제 증가함수 아이가 이거? 그러면 y는 2분의 3의 0제곱일 때가 최소 아이가? y는 2분의 3의 제곱일 때가 최대 아이가? 그러면 이게 치역이자 곧 최소 최대죠? 최소는 1이고 최대값은 4분의 9입니다. 최대값은 4분의 9 최소값 이제 최소값이 많이 올랐던데 뭐 하여튼 1입니다. 물가 살벌하죠? 네, 장난 아닙니다. 요새 라면, 어제 이제 편의점 가서 라면 이제 컵라면 몇 개 이렇게 사려고 갔는데, 야, 살벌해. 그냥 라면 1,650원, 2,000원인 것도 살벌한데, 3,800원짜리 라면은 뭐 하는 애들이야? 스팸 넣은 챔 라면? 뭐 이런 거던데, 궁금해서 또 사봤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죠?
그냥 평범한 부대찌개 라면 같은 느낌이고 햄이랑 소세지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참혹한 새끼들. 그냥 여러분 500원, 600원 하는 안성탕면 하나 사서 저기 이제 추석 설 선물로 받을 리챔이나 스팸 이런 거 하나 까서 먹으시면 사실 그 정도면 충분한데 스팸 한 통 이게 썰어 넣으면 잔뜩 이제 부대찌개 개쩌는 햄라면 먹을 수 있는데 3,800원이나 주고 그걸 사 먹은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점은 있죠. 조리가 간단하다.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끝난다는 점과 치우기도 좀 간편하다는 점이 있고 설거지도 필요 없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비싸도 너무 비싸. 과해. 결정적으로 맛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결정적으로 맛있었으면 다 용서해주는 편인데 저는 비싼 건 괜찮아. 지들이 팔릴 것 같아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사는 놈이 있으니까 사는 거니까 나도 그건 뭐라 안 할 건데 맛없는 건 잘못한 거예요. 음식이 맛없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비싼 건 오케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 그걸 용인하면서 사주는 사람 있고 그거조차 싸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들어가는 노동력에 비하면 이 정도는 싸지 이럴 수도 있고 또 집에 들고 가서 해 먹으면 이거 너무 비싼 거 맞는데 바깥에서 한 끼 때워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인 건데 맛없는 건 내 선택이 아니야. 알겠어? 난 살 때 분명 맛있을 줄 알고 살았다고. 스팸이 들어갔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근데 맛이 없더라고. 야 이거는 좀 용납할 수가 없죠. 정말 맛이 없느냐 하면 그거는 아닌데 당연히 맛있지. 햄인데 내가 집에서 직접 끓여 먹으면 훨씬 맛있고 3,800원인가 3,300원인가 정도 했는데 그 돈 주면서 그 맛을 느끼면 좀 이제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었다는 거지. 아무튼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채소값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합성되어 있네요. 자 따라서 합성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걸 그려서는 힘들어. 저걸 어때 무슨 수로 우리가 그리기가 쉽지 않아. 치환해서 푼다.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문자를 따로따로 보고 풀어요. 2의 t제곱이라는 지수함수에 t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를 합성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했다고? 치환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치환했으면 범위! 치환하면 범위! 범위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바로 인생을 조지게 됩니다. 알겠죠? 안 돼요. 기껏 풀어놓고 틀릴 것 같으면 안 푸는 게 낫지. 7등급 받는 멍청이가 우리보다 행복한 삶 살게 된다고. 안 돼? 안 돼. 여러분 손대고 풀었으면 맞춰야 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못 푸는 건 오케이다. 이해할 수 있어. 어려워? 그럴 수 있어. 근데 몇 번이나 쳐들어 놓고도 치환 안 했다. 범위 설정 안 했다. 이지랄하는 새끼는 안 된다. 알겠지? 공부하다 어쩌다 한두 번이지. 계속 시험장에서도 시험 문제에서 쌤 이거 치환했는데 범위 설정 이러면 그냥 다 바보예요. 걔가 진짜 리얼 개똥 병신. 알겠지? 차라리 몰라서 틀렸으면 억울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데 김막 혼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실수 맞아요. 근데 다음엔 안 해야 그게 실수로 남아. 똑같은 짓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 공부할 땐 할 수 있다니까. 분명 하게 된다 여러분. 한 번씩은 하게 돼. 나도 하니까. 그 정도로 실수하기 쉬운 부분 항상 체크해 줘야 돼. 귀찮더라도. 근데 시험장에서 한 번 하게 된다고 그러면 돌이키기가 힘들어. 성적은 안 돌아온다고. 한번 네가 뭐 몇 점으로 남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평소엔 할 때 하더라도 시험장에서는 집중해서 딱 풀어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도 실수 안 할 수 있을 때까지 치환한 범위로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연습시켜서 시험장에 앉혀놨는데 시험장에서 선생님 저 실수해서 치환했는데 범위 설정 안 해서 틀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는 그렇게 슬픈 경우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x-2의 제곱 더하기 1. 너 뭐야? 이렇게 생겼네. 아하, t라는 값은 1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함수라는 것도 2의 x제곱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어디까지만 그려지다가 1,2라는 점에서 잘리고 1,2까지 작은 부분만 그려지고 큰 부분은 안 그려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함수의 범위는 0보다 큰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 2다. 최소값은요? 야채값 같은 건 없다. 등호 없으면 최대값 없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 남바 앞다리.
이번에는 치안이 좀 반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x를 기준으로 전체 제곱 한 놈이 하나, 2x 제곱 앞에 2의 세제곱이 곱해진 친구가 하나. 따라서 이번에는 너를 치환한다 이거지. 8t 안에다가 t는 2x 제곱을 합성했다 이런 얘기죠. 합성의 순서가 반대가 되어 있죠. 쟤는 지수의 로그를 처바른 거라면 이번에는 로그의 지수함수 안에 다항함수를 집어넣은 거면 다항함수에 지수함수를 합성한 거라면 너는 지수함수에 다항함수를 합성한 겁니다. 합성 됐죠? 역시나 너의 범위. 근데 여기서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어허. 단순히 0 이상 하고 0보다 크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일정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냥 증가함수나 로그함수가 주어져 있다,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주어져 있다 하면 양 끝값이 곧 범위야. 이거 그냥 물 흐르듯이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보면서 그래프 그리고 고민하면 안 돼. 2의 제곱 4부터 8까지야. 뭐야? 이 2차 함수가 4와 8 사이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를 보면 최대최소 범위는 구할 수 있다 이거지. 너 뭐야? 4에서 꼭다리야. 4 나오면 마이너스 16입니다. 8 나오면 뭐야요? 0이야요. 따라서 y의 값에 보이는 너부터 너까지. 여기 등호 있다. 여기도 등호 있다. 둘 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6 이상 0이야. 따라서 야채 값은 마이너스 16이고 최대 값은 0입니다. 그렇죠? 많이 피곤하니? 오늘 되게 힘들어 보이네. 내신 책 다 매겼어? 덜 매겼어? 예제 5번. 예제 5번은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 중 하나니까 기억해 주세요. a 더하기 x 더하기 2의 a 마이너스 x. 이게 뭐야? 치안에서 풀려면, 치안에서 보면은 그냥 양수인 분수함수와 역수인 애들 둘이 합이에요. 역수의 합. 산술기하 평균이지. 그래서 치안 굳이 하지 말고 바로 달려갈게. 2배 루트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니? 2 루트 둘이 곱하면 2의 2a 제곱이죠. 어차피 2a 제곱은 양수니까 2 곱하기 2의 a 제곱이 됩니다. 네가 최소값일 텐데 문제에서 이 최소값이 얼마랬어? 8이래. 2의 a 더하기 1제곱이 8이라는 거니까 이거 뭐 간단한 지수 방정식이죠. 이거 뭐 보면 뭐 바보지 바보. a는 2입니다. 그 다음은 로그 함수가 되겠네요. 한 번 할까요 그냥? 예제 6번이에요. 화면이 안 돌렸네. 한 번씩 자동으로 따라오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자동 해보니까 전마가 자꾸 나 안 따라오고 딴 거 따라가. 가령 예를 들면 저기 툭 튀어나오면 저 발코니 저 뭐라 그러면 커튼 저거 따라. 커튼 따위 좀 뭐라 그러면 저 발? 저 뭐라 부를까 저걸? 저 이름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 쟤를 따라가더라고. 흰색 좋아하나 봐. 저번에 한번 미쳐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저걸 딱 찍더니 쭉 저게 따라서 선풍기 찍고 있더라고. 그리고 너무 많은 회전을 한 나머지 빠져버렸습니다. 밑에 고정되어 있는 나사가 좀 풀렸나 봐. 그래서 그 다음날 영상 찍다 갑자기 빠가닥 하면서 모가지가 부러지더니 제가 다시 조여주고 이랬는데 자동 기능은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인터넷 강의 찍는 사람들은 저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하면 또 이게 또 그만큼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 또 내가 확실히 잡기 힘드니까 실제로는 카메라 감독들이 다 한 명씩 다 있어요.
실제 카메라 감독이 그냥 저런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걔들 카메라 수준 장난 아니더라고. 급이 좀 있는 애들은 방송국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찍고 있더라고. 굉장히 그러더라고. 그래서 카메라 감독이랑 둘이서 맨날 5시간째 찍고 있고 10시간째 찍고 있고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강의를 하는 거고 한 번씩 이렇게 녹화해서 빠지거나 할 때 보여주려고 찍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오늘 한 10시간 수업 때리고 다음 주까지 보지 말자 이럴 수는 없잖아. 오늘 한 3일치 수업 한 번에 다 하고 하면서 이렇게 주말에 한 딱 불러 10시간 딱 열심히 수업하고 한 2주 동안 보지 말자 이러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매주 조금씩 이렇게 할 거 하고 진도 나가고 또 숙제하고 진도 나가고 숙제하고 해야 되는데 인터넷 강의 찍으시는 분은 이제 하루에 그냥 10개씩 찍어 놓는 거야. 2시간짜리 강의를 만약에 5타임을 찍었다면 10시간 동안 하루 종일 녹화하는 거야. 그래야 한 3, 4일 출근 안 할 수 있잖아. 네. 벌써 다 했어? 내신 책 다 고쳤다고? 그 내신 책한 페이지 한 장만 찍어서 안 돼. 너 그거 인쇄해줘야 돼. 좀 기다려봐. 나 아직 한 10분만 더 설명 더 하고 책 찍어줄게. 그 옆에서 책 잠깐 풀고 있어. 자, 그래서 보면 로그 2의 3x라는 그래프가 역실평 이동해서 옮겨지면 y-n은 로그 2의 3배 x-m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얘는 근데 이게 중요해. 로그 2의 3배 x-m인데 이게 밑에 결과를 보면 로그 2 6x-24 뭐 좀 다르잖아, 맞지? 이걸 n을 어떻게 처리한 거냐면 n이라는 숫자를 로그 2의 n제곱으로 처리해서 둘이 곱한 겁니다.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n제곱의 x-m이다.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가 6x-4, 6x-24인 거죠. 따라서 n은 1이고 그래서 3이 6 된 거고 m은 4인 겁니다. 4만큼 빠져 있는 거죠. 예제 7번을 보시면은 딴딴딴딴 로그 P는 0.1, 로그 Q는 0.3, 로그 R은 0.8일 때 P제곱 Q 루트 R이라는 값이 뭐냐를 구해봐라. 쌤이 이걸 잠깐 K라고 더 보기로 할게요. 뭔지 모르니까 아직.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파악해 볼게요. 왜? 문제 양옆에 보면 로그에 관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로그 K라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니까 너 2로그 P 아니냐? 더하기 로그의 성질을 해서 로그 Q. 너는 루트니까 2분의 1제곱이죠. 로그 R에 2분의 1배. 다 합치면 이게 로그 K다. 이거 0.1에 2배 0.2고요. 로그 Q는 0.3이었고요. 너 뭐야? 0.4죠? 0.8의 절반. 합쳐서 0.9입니다. 0.9에 해당하는 K의 값은 누구냐 하면 로그 D죠. 로그 D 넣어야 0.9였죠. 따라서 K는 D다. 우리가 원하는 식은 뭐다? D로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약함수 구하는 문제네. 요거 뭐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 y는 x에 대해서, x를 y에 대해서 잘 정리해 준 다음에 y는 x 자리를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왜 이렇게 많이 피곤해 보이냐? 그러진 않아? 괜찮은가? 2 곱하기 3의 x-2제곱이라고 할 때. 자, 그럼 봐. 2분의 y는 3x-2제곱이죠. 따라서 x-2는 로그 3의 2분의 y입니다. 요대로 써도 되고요. x는 로그 3의 2분의 y에 더하기 2다. 최종적으로 y랑 x의 자리를 바꿔주면 완벽하죠. 여러분, 문제도 그렇고 원래 실제로는 로그 함수 쓸 때 진수 조건 옆에다가 안 써놔도 다 그렇게 알아본다 알겠지? 하나의 약속이야. 진수 조건이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건 하나의 약속이야. 근데 이런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x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이런 진수 조건 한 번쯤 써주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역함수 구했을 때는 진수 조건이라든지 정의역을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체크해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y는 2 더하기 로그 3의 x 더하기 1이죠. 그럼 로그 3의 x 더하기 1이라는 건 y-2네요. x 더하기 1이라는 건 3의 y-2죠. 바로 할게 이제. y는 3의 x-2제곱인데 1 빠진 거죠. 뭐 진수 조건 따로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가 역함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3번이 조금 중요해. (10이구나) 더하기라 아닌가? 빼기이네. 얘는. 뭐 상관없습니다. 빼기면 빼기로 쓰면 되는 거니까.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x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냐? 10의 y제곱은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뭐 더 이상 정리가 좀 안 돼. 뭐 어떻게 x를 하나로 정리하냐. 그래서 얘를 역수를 취한 켤레를 들고 와서 처리를 해줘야 돼. 켤레를 들고 와서. 너를 역수 취하게 되면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이건 유리화해주면 x제곱에서 안에 그 제곱하면 x제곱 빼기를 뺀 다음에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거는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주어진 식 너와 내가 역수를 취해서 만들어 온 식 너를 둘이 더하면 10의 y제곱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y제곱은 2x가 되게 되면서 자리 바꾸면서 2로 나누면 되겠지. 둘이 더한 것을 2로 나눈 것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역함수 입장에 치역에 해당하는 게 되고요. x라는 정역은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지금은 음수를 넣든 말든 뭐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요 유형은 역수를 취한다 내지는 또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밑에 있는 주황색인 저 식의 역함수를 구하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고를 때는 루트 제곱에서 1 빼거나 더한 다음에 루트를 붙여서 켤레를 만들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켤레를 만들어 줘야 돼. 켤레를. 그 다음에 넘어갔어. 이제 8번을 넘어가면 9번인가요? LABI자고. 자, 이거 풀 때 알아야 될 게 뭐야? 대충 숫자 몇 개 찍어 놓고 푼다 보다는 그래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그래프 알겠지? 로그 A에 B 제곱이랑 로그 A에 로그 A B 이런 건 어떻게 구해야 돼? 자, 봐봐. 밑에 있는 A, B, C 다 보면 밑이 전부 다 A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쌤이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나름 직선처럼 보이나? 그럼 그대로 그려야겠다. 너무 크게 그렸나요? 1 넣으면 0이고요.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고요. A제곱은 그냥 여기 있다 칩시다. A, 1을 지나야 되고요. A제곱, 2를 지나는 log A의 X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맞잖아. 1, A, B, A제곱 순서대로 딱 썼고요. 그 다음에 그냥 A, 1, A제곱, 2 정도 티가 나게 그려줬습니다. 스몰 a는요. 거다가 B 넣은 거죠. 그냥 네가 바로 라지 A죠. 라지 A. 로그 A, B라고 할 수 있는 라지 A입니다. 여러분, 로그 A의 B의 제곱이네요. 봐, 이게 포인트야. 1보다 크다는 거. 알겠죠? 참고로 여러분, 1,1이 여기 있고요. 2는 어디쯤에 있는지 몰라요. 그냥 y는 x를 이렇게 그었을 때. 잘 봐. y는 x 왜 그었게? 얘를 여기 당겨내면 이게 뭐예요? 로그 A의 B예요. 여러분,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는 너보다 클지도 몰라요. 지금은 제가 로그 A의 B를 여기에 잡았고 다시 너한테 대입한 요 값이 C에 해당하는 로그 A의 B라는 걸 확인했는데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는 확실하게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넘어가냐 이게 납작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 그건 알 수가 없어. B의 값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 근데 확실한 건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몰라도 로그 A의 B보다 작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왜? 애초에 로그 A의 B가 B보다 작아요. 이 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B를 대입한 로그 A의 B보다 너의 함수값이 작은 건 자명하다. C가 A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A가 1보다 큰 건 확실하죠. 따라서 1보다 큰 수니까 B는 A를 제곱해 놓은 거죠. 사실 1보다 큰 수를 제곱하면 B는 당연히 더 커야겠네요. 다시 로그 A의 B가 1보다는 컸기 때문에 너를 제곱했다고 할 수 있는 B, 로그 A의 B의 전체의 제곱은 당연히 너보다도 더 크다. 예제 10번을 보세요. 역시나 합성을 해놨답니다. 근데 1번은 뭐 합성도 안 해놓고 뭐 하는 거야. 평행이동 몇 개 좀 해놓고 장난쳐? 이런 건 뭐 우리를 놀리는 거에 가깝죠. 이런 건 뭐 그냥 바로 대입이나 해가지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정도만 체크하면 될 따름입니다. 최대가 2고 최소가 1이라는 건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뭐 이런 건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그냥 합성 안 되어 있으면 양끝 대입하는 거나 다름없지. 증가인지 감소인지 정도만 한번 쓱 고민해보고 쓱 때려 넣으면 되겠습니다. 너는 합성이 되어 있구나. 밑이 8인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2. 그 문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의 x의 값도 구해보래요. 그냥 최소만 찾고 끝내지 마시고 그때 x의 값도. 이차 함수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y는 로그 8의 t고요.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0입니다. x는 실수 전체 범위지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8이므로 2를 기준으로 8이라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은. 따라서 너의 t의 범위는 8보다는 크거나 같은. 로그 8의 t라는 것은 뭐야? 8,1을 지나는 증가하는 함수가 되었겠죠? 따라서 y의 최소값은 1입니다. 자, 따라서 최소값이 1이다. 근데 그때 t의 값은 8이지만 x의 값은 2라는 거죠. t의 값은 8이지만 t가 8이 될 때 x의 값은 2라는 거죠. 요거 잘 봐야 돼. t 값 쓰는 경우가 분명 있다. 문제 풀다가 급하게 풀거나 대충 풀거나 생각을 잘못했거나 하면은 x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 값을 구해줄 때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t 값을 구해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11번.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클 때 로그 A 제곱 B 이거 뭐 어렵지가 않네. 이거 1보다 크다 왜 적혀 있을까요? 로그 A 제곱 B 더하기 로그 B의 A 제곱 2분의 1 로그 AB에다가 더하기 2배 로그 BA입니다. 근데 A와 B가 둘 다 1보다 크니까 주어진 너희들의 값이 둘 다 양수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지. 앞에 개수가 조금 달라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건 틀림없죠.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산기평에 의해서 2배 루트 2분의 1 로그 AB 2배 로그 BA 로그 A와 B와 로그 BA는 역수 관계죠. 심지어 2분의 1과 2도 그러하네요. 따라서 2라는 값으로 정리가 되겠고 최소값은 2다. 만약 그때 X의 좌표 A와 B의 관계를 구하라 라고 하면 로그 A, B가 루트 2인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2분의 루트인가요? 에이씨 뭐지? 한번 고민해보자. 참고로 2가 되면 네가 1이고 네가 2니까 아하 오케이. 네가 1이려면 로그 A의 B가 2인 상황이어야 되네. 그래서 B는 A제곱이라는 관계가 있을 때 항상 네가 최소로서 존재한다. 이런 관계까지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베스트겠죠. 리번 4분의 1과 25 사이에서 fx는 로그 4x 곱하기 로그 x분의 25. 자, 이거를 변환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 4 더하기 로그 x 곱하기 전체 로그 25 빼기 로그 x에서 2차 함수 만들듯이 해도 되는데 개수가 좀 더러워. 로그 4랑 로그 25 이거 막 곱해가면서 정리해야 되잖아. 개수가 좀 만만치가 않네. 실제 해보면 나오긴 나온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자, 근데 좀 다른 방법을 써보자. 자, 산술기하평균 자체를 워낙에 우리가 활용할 때 A 더하기 B가
2로 나누었을 때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특히 양면 2배 곱한 걸 정말 많이 활용하잖아. 근데 지금은 좀 반대로 AB라는 건 그런 반대로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이 최대값 아니냐. 따라서 너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 너와 너를 곱한 것이라 보고 그러면 절반 2분의 로그 4x 더하기 로그 x분의 25의 전체의 절반의 제곱이랑 같지 않겠느냐. 얘보다 작거나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로그끼리 진수끼리의 곱이죠.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곱이고 x 약분됩니다. 그냥 뭐예요? 로그 4x 곱하기 x분의 25가 돼버리니까 진수끼리 곱이 돼버리고 이것의 전체의 제곱이죠. 약분하고 나면 로그 100이죠. 2네요. 이 약분하면 1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최소값이 1이란 아니 최대값이 1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최대값이 1이다. 참고로 둘 다 양수라는 건 네가 증명해주고 있죠. 4분의 1보다 4x가 1보다 크다. x분의 25는 1보다 크다. 둘 다 양수인 걸 확인해줬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이므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식이 저렇게 정리가 된다. 자, 저쪽에 풀기에는 공간이 조금 아쉽네. 돌아왔어. 예제 12번을 조져보자. 세 문제나 되네. 자, 이제 12번에 1번. y는 2배 로그 2의 2x. 자, 중간중간 정리를 좀 해볼까요? 2배 로그 2에. 근데 그냥 2x라 잠깐 써놓고 뒤에 있는 애는 좀 정리할게요. 이 내려옵시다. 로그 2의 2x. 2x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뒤에 또 2배 로그 2의 x가 있었습니다. 더하기 2가 있었네요. 자, 정석은 로그 2의 x를 치환하는 건데 전 개 똑똑하니까 로그 2의 2x를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y 두 번 있잖아. 너는 한 번밖에 없지. 너를 t로 치환하면 너도 t로 쓰고 너는 대신에 뭐야? t-1로 쓰면 되죠. 아니면 뒤에 있는 2랑 합쳐가지고 잉 해가지고 t로 바꾸던지. 됐죠? 2t 제곱 더하기 2t 2t니까 4t 마이너스 2 플러스 걔는 없어. 자, 2t 제곱 더하기 4t로 정리됐습니다. 자, 아니야 정리됐습니다가 아니야. t의 범위 안 구해주는 새끼는 다 나쁜 놈이야. 하지만 실수 전체라서 안 구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어차피 실수 전체네 t는 하는 거랑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최소값 구하러 가는 인간이랑은 급이 다르지. 그건 안 되지. 2배 t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다. 따라서 너는 t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실제 y의 최소값보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2번이에요. 뭐 수준이 똑같다. 로그 2x의 제곱. 그냥 마이너스 이거 2 내려와 보면 로그 2x i가 그냥 그렇다. 더하기 5였다. 친절하네. t제곱 마이너스 2t에 더하기 5i가 근데 x의 범위가 얼마였다고요? 2와 4 사이. 로그 2x를 t로 치환했으니까 t는 1과 2 사이의 범위를 가져야겠네. 그래서 너는 1,4라는 값을 가지고요. 2 넣으시면 5라는 값을 가집니다. 네가 최소고 네가 최대죠.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셔도 되고 최소는 4, 최대는 5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됐나요? 쌤 이건 뭐예요? 100x 제곱까지는 알겠는데 나누기 x의 로그 x 이건 이제 만만치가 않죠. 이거 합성을 좀 많이 해놨다 이거야. 자, 그냥 정리가 잘 안 되는 유형입니다. 그냥 x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밑에도 x가 진수, 지수에도 x가 싹 다 있으니까 이 다루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알아 배웠어? 양변에 로그를 쳐야 되죠. 로그 단에서 문제 풀다 막히면 양로치를 한다 이거야. 양변에 로그를 치. 얼마? 너 밑이 10이니까
밑이 10인 로그를 취할게요. 자, 로그 100에 100, 로그 10에 100이니까 2, 로그 10에 x제곱이죠. 이것도 솔직히 곱하기 돼 있으니까 따로따로 쓰면 그만 아니냐. 2 로그 10에 x, 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였으니까 빼기 로그 10에 x의 로그 x입니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서 진수의 지수는 내려올 수 있죠. 얘를 먼저 좀 쓰자면 마이너스 로그 x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2배 로그 x 더하기 2입니다. 치환을 하게 된다는 건 명확해졌습니다. 치환을 하는 건 명확해졌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 로그 10의 y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로그 y가 밑으로 치환하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2고요. 이때 t는 실수 전체입니다. t는 로그 x였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그대로 풀 거면 그대로 푸신 대신 로그 y라는 걸 인지하고 푸시고 아니면 한 번 더 치환해서 푸세요. 근데 굳이 이럴 이유까지는 없죠. 또 이걸 치환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또 이걸 S로 치환하거나 뭐 U로 치환하거나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굳이 그럴 건 없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풀어볼게요. 알겠죠? 굳이 치환 또 할 것까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네가 구한 게 y가 아니라 로그 y 범위라는 것만 알면 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이죠. 따라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아하, 로그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y의 최대값은 최대값 1000이죠. 1000. 그때 중요한 거야. x의 값을 써야 돼. 잘 봐. 언제? t가 1일 때야. t가 1일 때. 이거 언제? t가 1일 때 최대야. t가 1일 때. t가 1일락 하면 t는 로그 x니까 x가 뭐일 때 11 때입니다. 요것만 조금 주의해서 확실하게 마무리해 줄 수 있으면 뭐 딱히 힘들 건 없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건 역시 함수의 초입답게 함수의 정역은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에 따라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점근선, 정점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할 수 있느냐, 특히 로그와 진수에서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증가감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목적은 최대차수를 구하는 것인데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2차 함수들과 합성되어 있는 유형들을 여러 살펴봤는데요. 항상 치환을 이용해서 풀게 되는데 범위를 좀 신경 써서 풀어라가 되었습니다. 되겠죠?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일단은 유제부터 좀 풀죠.